까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5월 12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5월 11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021명이 추가된 172만 3,596명, 사망자 수는 247명 추가된 47,465명, 회복자 수는 5,592명 추가된 158만 20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어제 오후 3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186 루피아, 팔 때 14,206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 루피아에 7.9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규모 지역 단위 사회활동 제한 조치 빼빼카인 마이크로를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존 30개 주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및 국가경제회복처리위원회 아일렐란가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내발한 휴일이 지난 후인 18일부터 31일까지 30개 주에서 기존과 동일한 제한 규정으로 빼빼카인 마이크로를 연장하며 추적, 검사 및 치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렐란가 장관에 따르면 현재 빼빼카인 마이크로를 시행 중인 3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리아우 제도, 리아우, 남부 수마트라, 아체 및 서부 칼리만탄 등 5개 주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수마트라의 경우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귀국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4월에서 5월 동안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는 49,682명에 달하며 이들은 각 지역으로 돌아간 후 코로나19 증가를 우려하여 5일간 격리와 PCR 검사 등 보건수칙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94%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시노백 백신을 승인, 접종 중에 있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시노백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의료 종사자 25,374명을 추적한 결과 94%의 사람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노백 백신 2회 접종 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은 100%, 입원율은 96%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노백 백신을 2차례 접종받은 의료 종사자 25,374명을 28일간 추적해 얻은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디킨 장관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언급하며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의료 종사자들의 입원과 사망률이 매우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94%의 효능은 기존에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3상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시노백 백신은 65.3%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임상과 실제 접종 간 효능 차이에 대해 인웨이동 시노백 최고 경영자는 자사 백신은 임상보다 실제 적용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가 치솟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대변인 닐 말드린 누르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세금을 부과할 상품 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지, 소득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됐고 코로나 대응에 정부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는 회원수가 연초 230만 명에서 4월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주 들어 8억 6천만 루피아를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고 상품 선물 거래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에 따라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못쓰게 했지만
발리섬의 경우 한동안 호텔 숙박과 쇼핑, 차량 렌트, 부동산 거래까지 비트코인을 받아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발리섬 등 어디서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를 거듭 강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건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소금 생산 지역을 늘리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산업용 소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소금 생산량 중 인도네시아는 33위 국가로 1위는 중국, 다음은 미국, 인도 등입니다. 산업부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소금 생산성은 호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부 누사 뜬가랑주에서 염전을 개발할 수 있다면 최소한 염전 헥타르당에 100톤이 생산될 것이다. 호주에서는 1000헥타르가 넘는 염전에서 헥타르당 300톤의 소금을 생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소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동부 누사 땡가라주에 염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부 누사 땡가라주에 염전 3000헥타르를 개발하여 헥타르당 100톤의 소금이 생산되면 30만 톤의 소금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호주처럼 헥타르당 300톤의 소금이 생산될 수 있다면 100만 톤의 소금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소금 생산뿐만 아니라 소금 품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금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빼떼 가람사가 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소금을 가공합니다. 또한 소금을 사용하는 산업체는 대부분 자화섬에 있다 보니 국산 소금 가격이 수입산 소금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용 소금 수입을 300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자 산업용 소금이 일반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당국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소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 소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수입 회사 허가를 취소하고 회사 책임자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5월 12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